1주택자, 4주택자들도 당첨이 되니까 저도? 당장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첨제로 당첨된 분이 계세요? 네, 있어요. 정말. 최근에 특별 공급도 나왔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0만 원씩. 청약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죠? 정말 뜨겁습니다. 청약 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아주 화끈하게 좀 정책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분들이 예전에 갖지 못했던 기회가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만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1주택자, 특히 다주택자들도 청약에 당첨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약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청약 시장 한번 저희가 속속 한번 파헤쳐 볼까요? 바뀐 청약 제도부터 저희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바뀐 청약 제도 중에서 좀 빠진 데가 있어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좀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좀 완화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게 좀 바뀌었나요?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비규제가 됐습니다. 모두요? 네, 비규제가 되면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은 무조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잖아요. 외국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외국인 당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죠? 네, 지금 외국인도 사실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됐습니다. 경쟁 상대가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군요. 지금 당장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데요. 비규제와 규제 지역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특히 청약통장이 원래 24개월 지나야지 1순위 청약통장이었는데 비규제는 12개월만 지나도 청약의 1순위 통장이 됩니다. 1년만 청약을 네. 구우면 이제 청약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없다면 당장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없고요. 또 당첨이 될 수 그러면 있는 저같이 겁니다. 재당첨이 있었던 사람도 다시 도전할 네,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매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년, 1년. 6개월 이렇게 1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매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크고요. 하지만 지금 규제 지역 남아있는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세대 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24개월 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3년. 그런데 최근에 거주 의무라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아직 안 풀려서요. 사실 거주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혹시 실거주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주 의무는요, 준공 후 바로 입주를 해야 돼요. 예. 전세를 놓을 수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잔금 준비 단단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주 의무 이퀄 전월세 금지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거주 의무를 안 할 때는 청약이 취소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 네, 돼요. 안 돼요. 청약에 대해서 한동안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혀 도전할 수 없는 분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도 이렇게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1주택자 같은 경우, 다주택자인 경우 추첨제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첨제가 어떤 것이죠? 추첨제는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뽑는 제도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40%, 추첨이 60%입니다. 60제곱미터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70%, 추첨이 30%입니다. 그렇지만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가 80%, 추첨제가 20%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40%, 추첨이 60%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가 100%입니다. 만약에 일반 공급 100세대를 뽑는다고 하면 지금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는 40%가 가점제입니다. 100명 중에 40명은 가점제 순으로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60세대는 추첨제로 뽑게 되는데요. 거기서 75%는 무주택자가 추첨으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 그러니까 15세대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추첨으로 뽑게 되는 거죠.
그럼 최근에 추첨제로 당첨된 분이 계세요? 네, 있어요. 정말. 무주택자이면서 12점이었어요. 12점으로 어디가 됐을까요? 궁금하다. 강명자이 더샵 포레나에 강명이요?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도 당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희경자이 디센시아. 거기는 경쟁률 셌잖아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렇게 추천제 물량이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져서 진짜 당첨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확률이 적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옛날에 아예 안 됐습니다. 맞아요. 아예 도전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사례들이 나오니까 또 안 해볼 이유는 없겠네요. 그죠? 그런데 다주택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안 들어오면 다주택자가 당첨이 되는데요. 예비 당첨으로 거의 당첨이 됩니다. 예비 당첨 500%. 그러니까 100세대니까 500명을 뽑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요, 예비 당첨은 가점 순으로 뽑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점이 동일한 사람은 거기서 추첨으로 순번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이 되고 무주택자가 유리하지만 예비 당첨에서 1주택자나 다주택자도 예비 당첨 순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먼저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청약 자격 확인을 청약홈에서 해보면 좋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나서 자신의 통장이 1순위 통장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규제 지역은 24개월, 비규제 수도권은 12개월, 그리고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 통장이 되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청약통장 만들 때요, 한 달에 불입금은 얼마씩 넣으면 되나요? 최소 2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늘 수 있는데요. 일반 공급에서 지금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을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공공 분양은 매달 10만 원씩 누가 많이 불입했냐로 당첨이 됩니다. 하지만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평양별로 예치금이 다르니까 그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게 되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럼요. 아들 공공 분양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10만 원씩 따박따박 넣어주면 무조건 1순위 되니까 좋겠네요. 네, 좋은데요. 납입 인정 금액에 날짜가 있습니다. 지정 날짜가 날짜가요? 있는데요. 17세 생일 날부터 매달 10만 원씩 불입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납입 인정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0만 원씩 제가 하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집 살 때 또 계약금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매달 10만 원씩 가입하세요. 네, 묻고 따지지 않고 10만 원씩 네,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의 당첨의 첫 번째 조건, 그 허들은 지역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 우선 조건이요? 네, 분양단지에 건설한 그 지역 사람에게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그 지자체마다 그게 기준이 달라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분양단지가 나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특별 공급이 정말 당첨의 꽃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종목도 많잖아요. 네, 특별 공급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보호할 대상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의 대원칙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별 공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든지 중소기업 특공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당첨된 사례가 있나요? 네, TV에도 나왔는데요. TV에 나오신 분이? 네, 20살 때 1억을 모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됐더라고요.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원칙은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5개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5년 동안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겠네요. 네.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그런데 뭐 5개년 연달아가 아니라 5번만 있으면 되고요. 전년도, 작년에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소득세 낸 게 나오거든요. 예전에 알바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이에요. 만약에 한 번 당첨돼서 내가 포기했다. 다시 특별공급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은 청약할 때 가장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지역 우선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청약을 아예 도전할 수가 없는 건가요? 무조건 3기 신도시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대규모 택지 지구라고 있습니다. 66만 제곱미터 이상은 인근 지역에 지역 우선 배정을 합니다. 최근에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분양한 단지가 있었는데요. 파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30% 배정을 받고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20%,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50%. 3대 2대 5 비율로 이제 배정이 돼서 3번 경합을 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거주하면 50%, 그 외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은 또 50%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규모 택지 지구가 없으면 어떡해요? 평생 청약을 못하나? 그런데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나 세종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에 살아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해남에 살아도, 울릉도에 살아도, 독도에 살아도 청약이 가능하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요, 선호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네. 판상형.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탑상형을 조금 노려보셔야 되는데요. 탑상형도 최근에 인기가 많거든요. 젊은 층에서 독립적인 구조다, 프라이버트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층도 당첨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층이요. 저 아는 친구는요. 네. 항상 아파트를 저층만 구입해요. 최근에 나오는 저층 같은 경우는 또 필로티 구조라서 예전에 하면 한 2층 정도 높이에 그게 1층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인기 타입의 청약을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남양을 좀 선호는 하죠.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남양 선호하죠. 거의 다 남양 배치로 조금 틀어서 배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선호 타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고려하셔야 되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네. 그래서 저는요, 당첨이 안 되는 것보다는 당첨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흑석 자이, 저 알아요. 그건 바로 무순위 청약입니다. 그래도 싸다. 그냥 하세요. 그냥 조건이 하세요. 되면 네. 하세요. 그것은 바로 정보죠. 2023년 하반기 주목해야 될 청약지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